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만 골라서 차근차근 같이 정리해보는 돈 되는 뉴스 모음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는 한 줄로 정리하면 AI에 100년짜리 돈이 몰리고 전력과 전력기기가 잭팟을 터뜨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서로 돈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하루입니다. 조금 과장해 보이면 AI와 전력, 그리고 집과 금, 이 네 가지가 오늘 돈의 흐름을 끌고 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큰 그림부터 잡고 섹터별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1장 오늘 뉴스 큰 그림. 오늘 뉴스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AI 자금줄. 알파벳의 100년물 회사채와 메모리 5,500억 달러 시대. 둘째, AI발 전력 인프라. SMR,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K전력기기의 초대형 수주. 셋째, 자산 배분 전쟁. 주식 채권을 팔아서 서울집을 사는 사람들과 다주택 규제 양도세 임대사업자 압박. 넷째, 로봇, 바이오, 자산 토큰화. 중국인의 금 432톤 매수까지. 오늘은 이 네 줄기를 중심으로 묶어서 보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볼게요. 2장 알파벳 100년물 회사채. AI 자금줄의 얼굴. 가장 먼저 볼 뉴스는 AI의 자금줄입니다. 알파벳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애초에는 몇십조 정도만 조달하려고 했다가 수요가 너무 몰리면서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조달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100년물 회사채, 이 한마디죠.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신용과 AI 인프라 투자에 장기적으로 돈을 맡기겠다고 줄을 섰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1년 3년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돈까지 AI 인프라 쪽으로 길게 묶이는 구간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인 돈은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AI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과 별개로 자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보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3장 AI 진짜인가? 중국 영상 AI 챗봇 경쟁 구도. 두 번째는 AI 기술력과 경쟁 구도에 대한 뉴스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1분 안에 목소리까지 재현해버리는 중국발 영상 AI 서비스가 쇼크라는 표현과 함께 소개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챗GPT의 독주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특히 다른 대형 AI 모델이 국내 사용자 수 1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도 있죠.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LLM이 금융 자문처럼 민감한 영역에 쓰이기에는 아직 위험하고 디지털 사이코패스 같다 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 첫 번째, AI는 이미 영상, 음성, 텍스트 전부 다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 모델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 한 회사만 남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 모델이 공존하는 구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기술 진보와 별개로 규제와 윤리, 책임 문제는 당분간 계속 이슈가 될 기조라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AI가 대단하다, 무섭다, 이 감정보다 어떤 비즈니스에 AI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의 돈 버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투자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4장 메모리 5,500억 달러 시대. K-메모리 vs 중국 레거시. 이제 메모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메모리 시장 규모가 수천억 달러.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보다 훨씬 큰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메모리가 다시 시장 주인공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크게 늘었고 그 중에서도 IT전자, 특히 메모리 기업의 매출이 성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산 범용 디램이 엄청 싸게 풀리고 있다는 현장 르포도 있습니다. 국내보다 싸게 DDRO를 파는 곳들이 등장했고 품질 검증만 통과한다면 레거시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할 수 있다는 냉정한 이야기까지 나왔죠. 지금 메모리 지형을 요약하면 1. AI 서버용 HBM과 고부가 메모리에서는 한국과 일부 글로벌 업체가 강한 위치를 갖고 있고 2. PC범용 레거시 제품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며 3. 전체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그 안에서의 파이가 정교하게 나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메모리가 좋다 안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떤 회사가 어느 구간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HBM, 서버, 레거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장 HBM의 숨은 주인공들 장비 테스트 유리기판 HBM 뉴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은 이제 속도만이 아니라 면적 싸움이라는 이야기. HBM사 양산이 시작되면서 필수 장비인 본더 그리고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사. HBM이나 고성능 패키징에 쓰일 유리기판 관련 장비 애칭기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 뉴스도 나왔습니다. HBM을 그냥 메모리로만 보면 너무 넓고 추상적인데 조금 더 쪼개보면 1. HBM 설계와 생산 2. HBM을 쌓고 연결하는 패키징 3. 그걸 도와주는 장비와 테스트 4. 기판과 소재 이렇게 여러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뉴스에 등장하는 장비 테스트 소재 회사들이 HBM과 AI 서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씩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6장 AI발 전력 인프라 SMR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수소 연료전지 BESS 이제 전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전기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 파트너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국내 전선 회사가 미국에서 수천억 원대 초고압 케이블 수주를 따냈다는 기사. 전력기기 기업이 미국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기업과 전자회사가 협력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키우겠다는 뉴스도 나왔고 태양광과 BESS, 즉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는 원전과 SMR, 송전용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와 배전기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과 ESS 이렇게 여러 레이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AI 회사들이 전기요금과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동안 뒤에서 전력 인프라 회사들은 수주와 실적을 쌓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7장 휴머노이드 수술 로봇 우주 소재 로봇과 우주의 연결. 다음은 로봇과 우주 쪽 뉴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카메라와 센서를 공급하려는 부품 기업의 움직임. 자신들의 상호를 로봇 전문 기업처럼 바꾸고 AI 로보틱스로 전환하겠다는 회사.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 단위로 출하했다는 기사. 그리고 고관절 수술 로봇으로 국내 첫 임상 수술을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로봇은 이제 공장이나 병원, 물류창고, 그리고 우주 분야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주 쪽 뉴스에서는
군의성 통신용 장비 수주, 우주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소재를 공동 개발하는 협약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로봇과 우주는 1. 휴머노이드, 2. 산업용 수술용 특수 로봇, 3. 통신 위성 소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부품, 소프트웨어, 소재 장비 기업들이 붙어 있다는 걸 조금씩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8장 돈 버는 바이오 시대, ADC AI 신약 개발 매출 성장. 바이오 쪽 뉴스도 꽤 풍성합니다. 아토피 치료제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해외 회사, AI 기반으로 신약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는 소식, 기술 이전과 신약 매출 덕분에 흑자를 내는 바이오 기업이 늘어났다는 기사, 희귀질환 진단, 체외 진단 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AI 기반 항암 파이프라인,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바이오라고 하면 언젠가 될 거야, 기대와 꿈의 영역이 강했다면, 요즘 뉴스는 기술 이전 계약금, 마일스톤, 실제 매출 성장, 이런 키워드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지만 이제는 임상 단계, 파트너 구조,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와 아직은 먼 바이오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장 주식 채권 팔아서 서울 집을 산 사람들, 이제 부동산과 자산 배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흥미로운 기사 하나는 지난해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서울 집을 구입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곳에서는 집을 살 때 금융 자산을 동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집값 규제,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도냐 증여냐를 두고 고민한다는 기사,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임대 혜택이 줄어들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기사, 강남 3구 매물이 서서히 늘고 호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고가 지역은 여전히 비싸지만 조금씩 매물이 늘어나는 구간, 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정책적으로 강해지는 구간, 3. 그 사이에서 금융 자산을 정리하고 집으로 옮기려는 움직임과 다시 집에서 금융 자산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라는 양자택일보다 내 소득, 내 대출 여력, 내 리스크 감당 수준에 맞게 각 자산 비중을 얼마까지 허용할지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10장 양도세 중과임대 사업자 감독원, 정책이 바꾸는 게임의 룰, 부동산 관련 정책 뉴스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집을 팔지 증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기사,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으라는 메시지가 강해지면서 한강벨트, 강남 3구 등에서 매물과 호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매물 처분 압박, 그리고 부동산 감독기구가 대출 정보를 더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소식까지 나옵니다. 정책 뉴스는 단기적으로는 불안과 소음을 만들지만 조금 길게 보면 1. 어떤 지역의 공급이 늘어날지, 2. 어떤 유형의 집이 압박을 받을지, 3. 어떤 자금이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지, 이런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그래서 정책 기사들을 볼 때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이 게임의 룰이 바뀌면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던져보시면 뉴스가 훨씬 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11장 ETF와 액티브 ETF,
KODX 반도체 코스닥 바이오 탑 10. 다음은 국내 ETF 뉴스입니다.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의 순자산이 3조를 돌파했다는 기사.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조에 맞춰 코스닥 바이오 상위 종목에 능동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어떤 종목을 더 담을지, 어떤 종목을 줄일지 운용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수급 측면에서 지수 편입과 액티브 비중이 기업별로 영향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ETF 뉴스를 볼 때는 이 ETF를 살까 말까보다 어떤 테마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어떤 종목들이 그 자금의 수혜를 받는지, 3액티브 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한 단계만 더 바라보면 좋습니다. 12장 M&A와 기업 지배구조. SK팜테코 매각식품 기업의 인수 검토. M&A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한 대기업 그룹이 바이오 핵심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식품 기업이 간식 견과류 브랜드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면서 다음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M&A 뉴스는 어떤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지, 이 어떤 사업은 정리하려 하는지 그룹 차원의 우선순위를 제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익이 나는 사업과 앞으로 키우려는 사업이 꼭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돈 벌고 있는 곳과 5년 뒤를 보고 베팅하는 곳을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13장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 누가 벌고 누가 힘든가. 4분기 실적 뉴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리스트에는 엔터리테일, 일부 전자부품, 통신 등 기대보다 영업이익을 잘 낸 기업들이 여러 곳 이름을 올렸고, 만대로, 지주사, 건설, 게임, 결제 플랫폼 등은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했다는 어닝 쇼크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숫자를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산업이 가격과 볼륨, 마진을 동시에 방어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은 매출은 나와도 비용과 경쟁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지 이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실적 시즌은 시장 평균이 이만큼인데 누가 그 평균을 크게 웃돌고 누가 크게 밑돌았는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붙여도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14장 자산 토큰화와 모든 것이 토큰이 된다는 전망. 이제 다시 디지털 자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은 달러, 금, 국채 같은 자산들이 앞으로 토큰 형태로 점점 더 많이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금융 상품을 더 잘게 쪼개고 더 빠르게 이전하고 더 투명하게 기록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나 송금 실험을 하고 있고, 증권형 토큰, 즉 STO 형태로 자산을 쪼개서 투자하게 만드는 실험도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보다 은행과 증권사가 어떤 블록체인 인프라를 쓰기 시작하는지, 이 규제 당국이 어떤 형태의 토큰을 증권으로 볼지, 이 기준이 정해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15장 중국인의 금 432톤 매수, 안전자산으로의 피난. 원자재 쪽에서 눈에 띄는 뉴스는 중국 투자자들이 금괴와 금화를 전년 대비 크게 늘려서 매수했고, 그 규모가 전 세계 소매 금 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침체, 주식 변동성, 환율 불안,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수요가 강하게 살아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떨어졌다를 떠나서 개인과 기관이 불확실성이 클 때 어디로 피신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이 정답이다, 주식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내 자산 전체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얼마까지 둘 건지, 이 비중 안에 현금, 예금, 채권, 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섞을 건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16장 K- 소비와 건강 이슈. 중국인 관광객 백화점당 과잉 섭취. 소비 트렌드 뉴스도 볼게요. 올해 수십만 명 단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 덕분에 면세점과 백화점, K-뷰티, K-식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실적이 외국인 덕을 많이 봤다는 기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디저트, 당류가 많은 간식이 유행하면서 한국인의 당 과잉 섭취가 건강 이슈가 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소비 뉴스는 누가 어디서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떤 기업들의 매출과 연결되는지 이 지도를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 K- 콘텐츠와 뷰티, 이 네 가지 축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7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로봇 시대의 소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로봇, 전기차, 배터리, 경량화 트렌드와 함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금속 대신 강도와 내열성을 유지하면서 가벼운 소재를 쓰려는 수요가 커지면 결국 화학회사, 소재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앞단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 뒤에는 전력, 소재, 케이블, 플라스틱 같은 덜 화려한 친구들이 실제로는 수주와 매출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장 오늘 뉴스 핵심 5줄 정리. 이제 오늘 뉴스에서 핵심만 5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알파벳 백년물 회사채처럼 AI 인프라에는 아주 장기적인 자금까지 몰리기 시작했다. 둘째, 메모리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HBM과 서버, 레거시와 범용 제품으로 판이 쪼개지면서 한국과 중국 각자의 역할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셋째, AI발 전력 인프라 수요 덕분에 SMR,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과 BESS까지 K전력기기와 에너지 기업들이 굵직한 수주를 쌓고 있다. 넷째, 부동산과 금융자산 사이 자산대 이동은 계속되고 있고 정책과 세금, 감독 강화가 이 흐름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다. 다섯째, 로봇, 바이오, 자산 토큰화. 금 같은 자산에서는 단기 가격보다 실제 사용 사례와 제도권 편입의 속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 19장 이 뉴스를 공부로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공부로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영상에서 키워드 3개만 고르기. 예를 들어 AI 백년물 회사채, SMR 전력 인프라, 부동산 규제와 자산 이동. 이렇게 3개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지도 하나가 그려집니다. 두 번째, 섹터별로 기업 이름을 한두 개만 메모하기. 메모리, 전력기기, 바이오, 로봇, 소비유통. 이렇게 섹터를 적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이름을 옆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재무제표를 볼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뉴스의 방향을 되짚어보기. 이번 주에 AI와 전력 뉴스는 많았는데 부동산 뉴스는 어땠지? 정책 뉴스는 어디를 밀고 어디를 누르고 있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2026년 2월 11일 기준으로 AI, 전력, 부동산, 로봇, 바이오, 금과 토큰화까지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섹터와 구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뉴스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정리 해설일 뿐이고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직접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번 돈이 되는 뉴스 모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탄탄하게 투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